그 사람은 착해 보여서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착함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었다는 걸요. 저도 젊은 시절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한 동료가 있었는데요. 처음엔 정말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점심도 자주 함께 먹고 개인적인 고민도 나누며 지냈죠. 그런데 몇 달 후 제가 승진 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뒤에서 제 험담을 퍼뜨리고 제가 나눈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왜곡해서 전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처음 몇 번의 만남이 아니라 시간이 흐른 후의 모습을 봐야 한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금과옥조 TV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번쯤 사람에게 속아본 적 있는 분들이라면 꼭 들어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겉은 너무 착하고 좋아 보여서 믿었지만 알고 보니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사람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사람을 떠올리고 계신가요? 특히 우리 같은 중년 시니어 세대는 젊은 시절보다 더 신중하게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보다는 기존 관계를 유지하거나 정리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잘못된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는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은 얼굴보다 행동을 먼저 봐야 한다고 오래된 어른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관계에서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표정도 말투도 아닌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제 할머니께서 늘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사람은 말로는 천사가 될 수 있지만 행동으로는 거짓말을 못한다고요. 정말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행동은 그 사람의 진심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처음엔 살갑고 다정했던 사람. 그러다 내 이야기를 조금씩 흘리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을 하며 어느새 주변 사람이 하나둘씩 멀어지는 사람. 이런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문제는 보지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의 문제만 찾아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마치 자신은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남들의 작은 흠집도 크게 만들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일까요? 오늘은 이런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에서 자주 마주치는 상황들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행동은 다른 사람을 자주 평가하고 깎아내리는 태도입니다. 그 사람 성격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솔직해서 그런 거지. 뒤에서 말 안 해요. 나는 틀린 걸 못 참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솔직한 사람처럼 포장하지만 실상은 남을 깎아내리며 자신을 높이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 분여회나 동호회에서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죠. 모임에서 누군가 새로운 제안을 하면 그런 건 현실성이 없어요. 예전에도 해봤는데 안 됐어요 라며 먼저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경험이 많아서 현실을 알아요라고 자신을 포장하죠.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이 대안을 제시하거나 건설적인 의견을 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깎아내리는 데만 열중하죠. 말끝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조롱하거나 비꼬는 말을 자주 한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내 험담도 서슴없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겉은 웃고 있어도 그 사람의 말은 날카롭고 무겁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말투가 있어요. 나는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말들이요. 이런 전치사를 달고 하는 말들은 대부분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사생활이나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어제 누구 봤는데 표정이 안 좋더라. 그 집 부부 요즘 사이가 안 좋대. 이런 식의 이야기를 즐기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은혜를 너무 자주 언급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때 도와줬잖아. 그때 밥도 내가 샀는데 말이야. 너도 언젠간 갚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로 베풀고 싶어서 도운 걸까요? 아니면 나중에 써먹기 위해 도운 걸까요? 이런 분들의 특징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도움을 줄 때부터 이미 계산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병원에 갈 때 차로 데려다 준 일을 몇 달 후에도 계속 언급한다거나 한 번 밥을 샀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 사람이 사야 한다는 식으로 암시하는 거죠. 진짜 따뜻한 사람은 자신이 준 것을 오래 기억하지 않고 받은 것을 오래 간직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세요. 이분은 동네에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항상 먼저 나서서 도와주시는데 정작 본인이 도와준 일에 대해서는 금세 잊어버리세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작은 도움을 줘도 정말 고맙다며 오래 기억하시죠. 이런 분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은혜를 계속 언급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거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해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항상 빚진 느낌, 불편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도움을 주고도 아무 말 없이 지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을 사람입니다. 베푼 은혜를 들춰내는 사람은 언젠가 그것을 무기처럼 휘두를지도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패턴이 있어요. 처음에는 과도하게 많은 것을 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갑자기 비싼 선물을 주거나 큰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전한 관계에서는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럽고 강요되지 않아요. 서로 할 수 있는 만큼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남이 잘 되는 걸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엔 작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 집 아들이 합격했대? 운이 좋았겠지 뭐. 요즘은 그런데도 다 붙는다며. 지인이 좋은 집으로 이사했다고 해도 거긴 곧 시끄러워질 거야. 그 동네 치안 별로라던데? 이런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기면 상대적으로 자신이 초라해 보인다고 느끼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의 중년 시니어 세대에서는 자녀들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잖아요. 이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꼭 한마디 덧붙여서 평가를 하거나 가치를 깎아내리는 말투. 그래도 요즘 세상에 그 정도면 잘 된 거지 뭐. 우리 때는 더 어려웠는데 지금은 좋은 시대야.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기쁨을 반감시키는 말들을 하죠. 이런 사람은 내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일인데요. 몇 년 전에 건강상 문제로 큰 수술을 받고 회복된 적이 있어요. 지인들에게 다행히 수술 잘 끝났다고 소식을 전했는데 한 분은 정말 다행이네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라며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어요. 하지만 다른 한 분은 아, 그래요? 그런데 그런 수술 후에는 재발률이 높다던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느꼈어요. 첫 번째 분은 진심으로 제 안전과 건강을 걱정해 주시는 분이고 두 번째 분은 뭔가 다르다는 거요. 남의 행복을 축하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성공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감정은 언젠가 시기와 질투로 변해 관계에 독이 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신호들이 있어요. 네 번째 신호는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질문을 지나치게 많이 하거나 나는 마음을 다 터놓고 지내는 스타일이야 라며 상대방도 그래야 한다고 강요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얻은 정보를 다른 곳에서 사용하려고 해요. 다섯 번째는 약속을 자주 어기거나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두 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계속 반복된다면 그 사람이 나와의 약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요. 특히 바빠서 깜빡했어 같은 변명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더 중요한 일에서도 믿기 어려워져요. 여섯 번째는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너무 친절하다가 내일은 차갑게 대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분들과 지내면 항상 눈치를 봐야 하고 어떤 모드일지 몰라서 만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한두 번의 말이나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할 순 없죠.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행동들이 반복된다면 그 관계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그들이 내게 웃으며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웃음 뒤에 감춰진 본심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죠. 우리 나이가 되면 사람을 보는 눈이 어느 정도 생기잖아요. 그런데도 왜 가끔 실수하게 될까요? 바로 외로움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사회 활동이 줄어들고 자녀들도 독립하고 나면 새로운 인연에 대한 갈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거죠. 하지만 외로움 때문에 서둘러 사람을 믿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키는 게 좋아요. 진짜 좋은 사람은 서두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거든요. 관계는 결국 에너지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과 있으면 자꾸 지치고 스스로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죠. 이런 에너지를 느끼는 것도 나이가 주는 지혜 중 하나예요. 젊을 때는 관계가 복잡해도 원래 사람 관계가 이런 거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땐 그 사람의 말보다 행동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남을 어떻게 대하는지, 자신이 한 도움을 어떻게 말하는지, 그리고 누군가가 잘 됐을 때 어떤 얼굴을 하는지, 그 세 가지를 떠올리면 그 사람의 본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첫째, 일관성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예의 바르고 친절한 사람. 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 말이에요. 둘째, 경청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이런 분들과 대화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 후에 마음이 편안해져요. 셋째,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지도 않고 너무 멀어지지도 않는 적절한 선을 유지하는 사람. 이런 분들과는 오래도록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관계에서 상처받지 마세요. 다정한 말보다 한결같은 행동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에서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관계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어요. 혈압도 올라가고 잠도 안 오고 식욕도 없어지고 그런 사람 때문에 내 몸이 아프다는 게 말이 되나요? 좋은 사람은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따뜻함을 전해줍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 아프면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혼자 사는 이웃이 있으면 가끔 반찬을 나눠주시죠. 말로는 별거 아니야라고 하시지만 그 행동에서 진짜 따뜻함이 느껴져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도 주위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 이런 분들의 특징은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해도 소리 내지 않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죠. 오히려 내가 뭘 했다고 라며 겸손해 하세요. 그런 사람을 곁에 두세요. 그리고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는 용기 내어 조금씩 멀어지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오래 알고 지낸 것과 좋은 관계인 것은 별개예요. 사람을 멀리한다는 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거리두기에도 방법이 있어요.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관계를 단절할 필요는 없어요.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깊은 대화보다는 안부 정도만 나누는 거죠.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사람보다 마음이 편안한 것이 더 소중해집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인맥도 넓히고 사회생활도 해야 하고.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해졌죠. 진짜 마음이 통하는 사람 몇 명만 있어도 충분해요. 그런 분들과 가끔 만나서 차 한잔하며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거든요. 괜히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두를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이 들면 사람이 둥그러진다는 말이 있지만 그게 꼭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어떤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진짜 지혜예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거리를 다시 한번 조정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인생은 짧아요. 그 소중한 시간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낭비할 이유는 없잖아요. 대신 나를 이해해주고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해요. 내가 먼저 진심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판단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이게 될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나도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관계를 정리했어요. 같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면 그 글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도 받고 지혜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당신의 하루에 작은 지혜 하나가 더해지기를 바라며 금과옥 조TV였습니다.